공모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위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 주체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개념이고, 현재의 공공의료의 개념은 이전의 소유 주체의 관점에서 보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개념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으로 그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 주체도 예전의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을 다 총망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가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 실패 등 자녀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미충족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공공의료 개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과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신체적이고 선제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간의 협력적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그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인 전체의 공동 역할과 역량이 중요해진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법률로서 2000년에 처음 구강보건법을 공포하였고, 구강검진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사업, 노인일치 보초사업, 지역사회 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 장애인 공공구강진료사업,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업,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사업,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보건 분야는 건강생활 실천의 중점 과제로 정부에서도 그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는 구강보건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평가계획과 그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구체화되었으며, 제2주기가 시작되는 올해에는 향후 5년에 걸쳐 진행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엊그제 정부에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 구강질환 예방으로 국민의 구강 수명을 연장하는 이 정부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공청회가 변화된 공공의료의 개념과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오늘 공청회의 발표 및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구강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유리한 한 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황광혁 원장님과 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구 책임자이신 최윤희 교수님과 기조 발표자분들 그리고 각 직역별 패널 대표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공익적 연구와 현안 및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치약회가 될 것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을 드리며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연구원장 한광효입니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구강공공보건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구강공공보건정책 발전방안 몫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님, 서울시립대학교 임준 교수님, 경북대학교 최현우 교수님, 한국광시대학교 정세한 교수님을 비롯해 패널로 참석하게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학사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원에서 의학 석사와 박사를 이제 각각 의료관리학과 예방의학으로 전공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전공의로 이제 근무하셨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책임연구원,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또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대학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재직 중이시면서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진흥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임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도시보건 교수님 이임순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구강 관련된 공공보건으로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현 정부를 포함해서 전 정부까지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들 속에서 이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이러저런 이제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 공공의료 관련된 어떤 정치적 과제들을 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동력들을 막는 의미로 작동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비가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시점이 2025년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공공보험의 보험료율 8%가 넘어서는 시점이 2024년이 되는데 이걸 법률도 규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아마 심각한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그래서 이미 현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 효과를 신장 의제로 두겠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재정 지출 효과를 신장 의제로 두면 단위 공급부주의에 대한 개편이 나와야 돼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아젠다와 정책 수단이 맞지 않는 그런 미스매치는 현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참여했지만 끊임없이 이런 공급부주의에 대한 개편을 얘기를 했는데, 말은 했지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자체 갖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꾸 그걸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방치과 교실의 최현희 교수님께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희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이제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현재 입학관리처장으로도 재직 중이십니다. 최현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희입니다. 근데 이게 학력이 잘못 나가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제가 사실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마쳤고 경북대학교는 2003년부터 이제 교수로서 재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제가 교수로서 저희 치의학 분야에서 일을 한 지가 올해가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오래 했는데 강사님 새벽 보냈는데 이 과제 준비하고 발표 자료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정비를 해서 보다 나은 공공의 개념을 가지고 구강보건 의료 체계를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뒤에 발표하실 우리 정세현 교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좀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 방법은 후에 정세환 교수님과 고민하기로 하고요. 저는 현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만 제가 혹시 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우리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 크게 이제 인력, 그리고 관련 기관, 그리고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의료 정책을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하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가 주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제 마침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으로 2차 구강보건사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을 우리
구강 건강이야말로 그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걸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답변이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세부 사업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한 3주 전쯤에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연구팀에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발전 방안을 좀 발표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주제 발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 연구팀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옆에서 패널 토의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연구팀께서는 현황 발표만 하고 제가 발전 방안을 얘기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냥 그런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이렇게 합의 과정을 가지고 제가 발표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드리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뭐 오늘 이제 여기 이런 모임이 올 때마다 아주 반가운 분들을 많이 컨텐츠 바뀌시고 이런 부분들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2008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알마트 선언 30주년 기념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보건 체계에 대한 점검을 한 이제 표죠. 근데 거기에 비춰가지고 우리나라 구강보건 의료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한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보면 결국 당시 이게 이제 보고서가 저희가 2013년, 14년에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민간 기관의 의존이 굉장히 심화가되고 있다. 특히 치과 쪽은 더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비용 서비스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2010년대 이후부터 임플란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중화된 게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고비용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개인의 고부담 추세가 아주 심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 중에 정부의 어떤 구강보건, 여기서는 이제 구강보건 사업도 해당이 될 거고요.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현저하게 약화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표로서 좀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그나마 취약했던 국공립 기관 속에서의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당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공되는 것 자체도 철저하게 치료 위주, 이른바 시일성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주로 진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비보험 진료의 문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런 경향들이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한국의 구강보건 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뭔가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은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보건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보건소가 전국을 아우르면서 이른바 공공부문의 구강보건 의료를 어찌 보면 가장 기초에서 뭔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받쳐줘야 될 거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결국은 보건소가 나가고 있는 NCD 사업하고 연계한 구강건강증진 서비스를 잘 정리하고 이 부분들을 모든 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이제 가장 1차적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건소에 오늘 이제 공중보건 치과의사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 공중보건 치과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도 웬만한 이제 지역 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수 치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이 부분은 반드시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른바 공공 쪽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간이 모두 다 공공성을 갖고 참여할 때 사실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치과건강보험제도
이 부분들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급여 확대도 그런 관점에서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정부에 대한 예역을 제고하는 방식,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관련되는 제도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는 사실 제가 서두에 제가 한 20년 넘게 이런 자리에서 되게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째 거의 바뀐 게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뭔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려했던 게 훨씬 더 심화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에서의 논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관련된 다양한 영역, 대표적으로는 저는 아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한 여러 계획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의한 여러 계획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여러 계획들하고 뭔가 조화롭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야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